제곱하면 거기 뭐냐? 확률 변수, 확률 분포? 몇 번? 자, 확률 질량 함수. 확률이 암수로 표현되어 있는 건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고, 이산 확률 변수가 확률 질량 함수라. 확률 변수 x가 유한계야. 오케이?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려면 그냥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돼. 그럼 얼마나? 3분의 k. 그지? p, x는 2는 2, 4, 8분의 k. p, x는 3은 이제 요거를 다 더한 게 1. 확률의 총합은 1이니까. 그런데 잘 봐봐. 다 더할 건데 K니까 K로 묶어. 오케이? K로 묶고 이게 실은 이렇게 3으로 계산하면 안 좋은 거야. 1, 3이니까 부분 분수로 붙이면 2분의 1,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8분의 1은 2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큰 거 마이너스 작은 거. 2분의 1, 작은 거분의 1 마이너스 큰 거분의 1. 이렇게 붙여도 풀 수도 있어. 모르겠으면 그냥 다 더해. 다 더한 게 1. 오케이? 다 더한 게 안 돼서 유도를. 아니, 3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15분의 1, 24분의 1이 안 돼서 그게 1.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더하기 해. 어. 오, 뭐가? 그냥 더하기 하라고. 더하기 못하는 거야? 그게 1. K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 다음. 이거 나머지 할말 있어? 더하기 잘하고. 이렇게 확률을 이산 확률 변수는 표나 함수식 질량 함수로 나타내는데 이렇게 표로 나타내져 있으면 정말 쉽다고.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확률은 2일 확률 10분의 1 더하기 3일 확률 5분의 1 더하기 4일 확률 2분의 1 하면 된다고. 혹은 1에서 5분의 1 빼도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확률 분포표에서 표가 주어져 있으면 너무 쉬우니까 우리는 이 표를 이용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게 목표라고. 오케이? 그래서 평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기호로 EX라고 쓰고 X의 기대값 EX라고 하고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통분을 미리 해놓는 게 좋다고 그랬지? 4분의 6 4분의 4분의 12 그래서 3 오케이? VX는 요 식을 꼭 외워야 된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전체 제곱을 뺀 거고, 제곱의 평균은 제곱 곱하기 이거. 제곱 곱하기 이거. 제곱 곱하기 이거. 그래서 평균의 제곱 9를 뺀 거고, 9가 4분의 36이지? 5를 계산하면 되겠다. 그러면 4분의, 이게 몇이야? 30, 43, 43. 그러니까 4분의 8. 2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 73번 표가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직접 표를 만들어서 하라고. 오케이? 그래서 흰 공 두 개, 검은 공 세 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두 개의 공을 꺼낼 때 흰 공의 개수를 x라고 하자. 그러면 표를 만들고 x가 흰 공의 개수니까 흰 공이 빵 개 나올 수도 있고 한 개 나올 수도 있고 두 개 나올 수도 있다. 네? 하승아, 너가 저번에 이걸 질문했을 때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 공을 자꾸 다시 집어넣어. 그래야 독립시행인데 얘는 꺼내는 거잖아.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그래요. 5개의 공 중에 2개를 꺼내는데 흰 공에서는 빵 개, 검은 공에서 2개. 그지? 는 5C2, 3C1, 검은 공 3개 중에 하나, 흰 공 2개 중에 하나. 5C2, 흰 공 2개 중에 2개. 5C2가 10이고, 10분의 1, BC인 1이니까 10분의 3이 6, 10분의 3. 그죠? 약분하지 말고 그냥 내비두라고. 이렇게 표를 만든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하래. 그러면 분산을, 아니, 확률을 먼저 구해야겠지? 이거 계산 자체가 그냥 더하기 빼기잖아. 그치? 그냥 공식을 외우기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지수 법칙은 공식을 외워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그치? 근데 나는 계산이 더하기 빼기만 나오니까 실은 확률을 할 만하다. 기초 계산이라고 할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눈 거 없잖아. 10분의 3, 10분의 맞아, 10분. 그래서 평균 분산 표준표 찾고야지. 독립시행을 다시 집어넣는 거지. 확률이 변하지 않는. 자, 그다음에 그다음 프린트는 니들이 알아서 하고 나서 또 질문하고. 음. 선생님 창출. 큰일이. 어제 도. 자, 이항도. 선생님이 그 필기해준 그거 있지? 필기해. 소리 없는 거.
어쨌든 이산 중에 선생님 이렇게 하는 이렇게 네 개로 나누라고 여기다가 쓸 거야. 여기다가 쓸 거야. 이산인데 이산인데 특별히 스페셜. 이산 중에 특별히 확률 질량 함수가 우리는 보통 R로 많이 쓰니까 R로 할게. 이거를 따라. 이거 뭐라고 하냐? 독립시행이라고 하지.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을 따라.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거든. P랑 P. N은 시행 횟수, P는 일어나길 바라는 횟수,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확률. 이게 독립시행이었지. 예를 들어서 10문제 중에 3문제 찍어서 맞춰. 그러면 어떻게 돼? P 3문제 찍어서 맞출 확률은 10번 중에 3번. 맞추는 게 5분의 1이지? 3번. 틀리는 게 7번. 네? 그렇게 쓸 수 있잖아. 맞아. 우리 3문제 맞출 확률이란 말이야. 이게 독립시행이고. 그렇게 독립시행을 따르면 굳이 표로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식으로도 나타내지 않는데 그냥 간단히 B는 NP라고만 씁니다. 그거를 이항 분포라고 하고 B는 NP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 문제 중에 이렇게 찍어서 맞힌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해. 그러면 표로 만들어 나타내 볼게. 빵 문제 맞출 수도 있고 한 문제 맞출 수도 있고 두 문제 맞출 수도 있고. 맞아. 근데 문제를 맞추는 거는 독립시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 문제 맞출 확률은 세 번 중에 아니 세 문제도 맞추 두 문제라고 했어. 두 문제 찍어서 맞출 확률. 그러면 이 두 문제 중에 빵 문제 5분의 1, 빵 제곱 5분의 4의 2제곱. 맞아. 한 문제 맞출 확률은 2, C1, 5분의 1의 1제곱, 5분의 4의 1제곱. 두 문제 맞출 확률은 2C2, 5분의 1의 제곱, 5분의 4의 빵제곱. 맞아요. 이렇게 표로 나타내면 이거고, 식으로 나타내면 X가 R 맞출 확률은 두 문제 중에 R 문제, 5분의 1이 R 문제, 5분의 4가 2-R 문제. 여기다 꼭 정의역을 써줘야 된다고. R은 0, 1, 2. 이렇게 표로 나타내거나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간단히 이항분포 시행 횟수는 2번 일어나길 바라는 확률은 5분의 1 이렇게만 씁니다. 얘를 이항분포라고 합니다.
왜 저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느냐? 중요한 거는 시행 횟수와 일어나게 바라는 확률이야. 봐봐. 이항분포, 콤마 3분의 1이래. 그러면 의미가 뭐냐? 독립 시행을 통해서 어떤 시행을 반복하는 총 시행 횟수는 10번이고 내가 일어나길 바라는 확률은 3분의 1. 알았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표가 표로 만들면 총 몇 칸 있겠어? 시행 횟수가 10번이니까 빵번 일어날 수도 있고 10번 일어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총 칸은 11칸이고 그 중에 예를 들어서 P, X는 4 이러면 4번 일어날 확률이라는 소리지. 시행의 수는 10번이니까 10번 중에 4번 3분의 1이 4제곱 3분의 2가 6제곱. 그치? 원래 확률을 구하려면 질량 함수가 있거나 표가 있어야 되는데 질량 함수도 없고 표도 없는데 단지 10,3분의 1이라는 것만 있으면 4의 확률을 구할 수 있잖아. 맞아. 이제 중요한 거는 구구절절한 설명이 필요 없다고. 자, 해봐. 이 x는 1. 그래. 11, 음, 3분의 1의 1제곱, 음, 3분의 2의 9제곱. 그치요?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쉽게 나타낼 수 있고, 이거를 이항분포라고 한다. 그런데, 네, 선생님, 확률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맞는데, 확률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맞는데요. 그러면 평균과 분산, 표준편차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보고 표를 다 만들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힘든 일이잖아. 오케이? 쉽게 구할 수 있어. 평균을 그냥 얘랑 곱하면 평균이야. 계산해보면 정말 좋지. 얘네 둘이 곱하면 평균이야. 우리가 이렇게, 오케이? Vx는 NP, Q는 1-P, 맞죠? 어. 시그마 X는 루트 NP로 하면 돼. 끝. 요 밑에 요만큼을 써야 된다고. 너 이 그림을 왜 그러니? 거기. 그 네모칸을 왜 그랬어? 응? 맞지? 이 밑에다 이렇게 쓰라고. 이산 중에 따라내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을 따르면 간단하게 이항분포라고 하고 확률 구하는 거 되게 쉽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것도 너무 쉽다. 알았죠? 그럼 이제 풀어보자. 되게 쉬워. 치료율이 60%인 어떤 신약이 개발돼 7명의 환자에게 투여하려고 한다. 이때 6명 이상이 완치될 확률. 그러니까 6명이 완치될 확률을 P, X는 6. 7명이 완치될 확률을 P, X는 7. 네? 독립시행이니까. 시행의 수가 몇 번이야? 7명. 7명 중에 6명. 0.6이 6번. 0.4가 1번. 자, 얘는 7C7 0.6이 7번.
네? 76은 몇이야? 7, 1. 그러니까 0.6에 6제곱일까? 그러면 여기는 7 곱하기 0.4니까 2.8. 자, 얘는 0.6에 7제곱 묶이면 1밖에 안 남지. 1. 3.8 곱하기 0.6에 6제곱. 여기서 6명 이상. 6명 만치들 확률 76. 0.5. 어? 14, 28 아니야? 맞잖아, 그지? 이게 0.6에 7제곱. 미안하다. 이거 아닌데. 0.6, 여기가 미안하다. 0.6에 6제곱을 묶었지? 그럼 여기 0.6 하나 남은 거지? 3.4 곱하기 0.6에 6. 이항 분포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땡큐지 뭐 땡큐. 발화율이 90%인 씨앗을 100개 심었을 때 발화되는 씨앗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다음을 구하시오. 얘는 독립 시행을 따르니까 이항 분포를 따를 거라. n이 뭐라고? 시행 횟수. p가 뭐라고? 일어나길 바라는 확률. 그러니까 100개를 심었다니까 시행 횟수가 100. p 일어나길 바라는 확률이 0.5. 맞아. 그러니까 평균 이거랑 얘랑 곱하니까 90. 그치? 90개 정도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잖아. 우리가 원래 생각하는 기대값이 여기서 나오는 거. 알지? 분산은 NPQ인데 100 0.9 곱하기 0.1. 여기다가 0.1을 치면 곱하면 되지. 자, 표준 편차는 이거의 루트를 씌운 3이라고. 이 표준 편차가 의미가 뭐냐? 얘는 90개 달아할 거라고 기대할 수 있다잖아. 얘는 단위가 없다고. 얘가 다시 단위가 3개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보통 90개 정도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0개 차이가 안 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지. 맞아요? 분산이 만일에 30이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90개 했는데 120개 말이 안 되잖아. 맞죠? x 제곱의 평균을 구하래. 이게 어떻게 하느냐? 원래 vx가 이거에서 이거를 빼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구하려면 이항하면 되겠지? vx 더하기 평균의 vx가 지금 몇이야? 평균의 제곱. 8,100. 그죠? 8,109가 되겠다. 알았지? 이제 급 쉬워졌잖아. 자, 보자.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x의 표준 편차가 4일 때 n의 값을 구하래.
주사위를 던지는 거는 첫 번째 시행과 두 번째 시행이 네, 주사위 표현을 하는 미안해요. 주사위를 던지는 거는 독립시행이라고. 그러니까 시행 횟수가 n번. 내가 바라는 건 홀빼눈이 나오는 거지. 확률이 2분의 1. 그러니까 이항분포 n, 2분의 1이라고 둘 수 있고 표준 편차는 루트 npq니까 루트 n은 뭐고 p가 2분의 1이니까 q도 2분의 1. 아, 맞아. 그게 얼마? 4래. 얘는 64가 되겠다. 알았죠? 너무 쉽죠. 그지? 2번. 이항분포 B는 F예요. 평균이 6이래. NP가 6. 표준 편차가 2래. 루트 NP가 2. 둘이 연립하면 되겠죠? 양변 제곱하면 NQ는 4. 근데 NP가 6이니까 Q는 6분의 4. 3분의 2. 아, P는 3분의 1. 3분의 1 여기다가 대입하니까 얘는 18. 그렇지 않죠? 다음 뭐 분수의 법칙 그냥 눈으로 그냥 할만 읽으면 돼. 알았죠? 이제 중요한 정규분포. 이제 연속 확률 변수로 다시 넘어가는 거야.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 x의 값이 무한하고 그 값이 연속적일 때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다. 맞아요. 얘는 그래프로 식이나 그래프로 나타내고 식으로 나타내는 식을 확률 밀도 함수, 이산이면 질량 함수였지. 연속이면 확률 밀도 함수. 그 대신에 그래프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넓이를 구하면 그게 확률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산 중에 특별히 이항분포가 있었으니까 확률 밀도 함수 중에 특별히 정규 분포라는 게 네모칸 그 밑에 쓰면 돼. 여기가 지금 B는 MP였잖아. 맞아. 요 칸에다가 쓸 거야. 정규. 오케이? 확률 질량 함수가 이런 꼴이야. 선생님도 생각하고 그럼 지금 확률 밀도 함수가 배울 필요 이러면 굳이 이 식을 쓰지 않고 간단하게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겠다. 식이 m이랑 시그마 제곱에 달렸어. 그냥 이항분포처럼. 오케이?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좌우 대칭에 어떤 종 모양의 그래프가 된다. 알았지요?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런 모양이고 항상 요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 알았지? 그래서 보자. 이런 정규 분포는 어떤 성질이 있느냐? m에 대해서 대칭이고 x축이 정근선인 동 모양의 곡선이다. 당연히 확률 밀도 함수니까 넓이의 총합은 1이다. 오케이? 시그마의 값이 일정할 때 그래프의 모양은 변함없지만 평균에 따라서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평균이 1이면 평균이 2면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겠다. 모양은 변하지 않아. 그 다음에 평균은 똑같은데 분산이 크면 클수록 분산이 흩어진 정도야. 그걸 모래성이라고 생각하고 분산이 크면 이렇게 낮아지고 분산이 작으면 편차가 작으면 이렇게 모이겠다. 그래서 얘가 어쨌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왜 40이냐? 아하 fx가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2의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 x 마이너스 m의 이거를 따르면 확률 밀도 함수가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이런 모양이고 P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A, B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면 된다. 맞아요. 근데 선생님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해요? 한 번이잖아. 그 전에는 삼각형 이래 갖고 그냥 삼각형의 넓이 구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게? 알았지요? 그래서 실은 수학하는 사람들이 미리 다 넓이를 구해놨어.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평균에 따라 분산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천차만별인데 어떻게 넓이를 다 구해놨겠어? 오케이? 그래서 기준이 되는 하나의 그래프에 대해서만 넓이를 구해놨다. 오케이? 얘를 정규분포 이라고 하는데 하나가 되는 그래프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만 미리 넓이를 구해놨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그래프에 대해서만 넓이를 구해놨어. 오케이? 그래서 얘는 변수가 x인데 얘는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지시라고 할 거고 이 그냥 보통의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고친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얘를 얘를 얘로 고치는 공식이 뭐냐? x가 지수로 바뀌는데 지시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그만큼만 우선 필기하고 뭔 소리인지 알아. 일단 필기해. 그 네모 박스 밑에다. 아니 왜 거기다가 하냐고. 아니 아니 근데 나는 야 뭔가 자기 관리를 누군가 해주지 않잖아. 누가 엄마가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하정아 배터리 충전했어? 수업 들어가기 전에 배터리 충전하는 가 이렇게 엄마가 다 체크해 줄 수 없잖아. 자기 관리는 자기가 해야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런 일은 아니지. 선생님도 잘한대. 몸무게가 3kg입니다. 니들은 3kg가 금방 빠지지만 선생님은 3kg 빼려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는데. 준비하고 좀 합시다. 네, 그동안 충전 좀 하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 때문에 안 보여.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가 이런 복잡한 식을 따르면 얘를 정규 분포라고 하고 간단히 평균 분산 이렇게 나타납니다. 정규 분포 가로 열고 평균 분산.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는 그래프로 주로 나타내고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면 그게 확률인데 이런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가 힘들잖아. 오케이? 그래서 얘를 표준 정규 분포로 고치고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것이다. 자, 어떻게 하는지. 우선 이 표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더 자세한 표는 책 뒤에 있어. 근데 보통은 문제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고 의미가 뭐냐? 확률 변수 z 0부터 스몰 g까지 작을 확률. 스몰 g이 0.5면 1.15래. 0.1915. 무슨 말이냐? P 0보다 크고 g이 2보다 작을 확률은 요 스몰 g이 2가 됐잖아. 그치? 그때 얘를 읽으면 돼. P 0 g이 1이야. 그러면 스몰 g이 1일 확률 0.3413.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림으로 이해하면 종 모양의 그래프고 함수가 지시고 평균이 정확히 0이야. 오케이? 그래서 0부터 1까지의 확률. 0부터 x표 1인점이 여기 어딘가 있다고 하면 요 넓이가 있을 거 아니야. 요 넓이가 0.3413. 그렇지요? 그런데 확률이 무조건 다 0부터잖아. 그치? 만일에 이 1, 10, 2,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확률을 구하고 싶어. 오케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0부터 2까지의 확률 0.4772에서 맞아요. 0부터 1까지의 확률 0.3413을 빼면 되겠지? 의미 이해되나? 요 검은색이 0.3413, 요 빨간색은 477에서 0.3413을 빼니까 1359? 이 정도 되겠지. 그 다음에 는 요 문제 풀면서 어차피 할 거니까 자 보자. 의미를 잘 봐봐. 어떤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아, 연속이구나. 그러면 그래프로 나타내야 되는데 정규 분포니까 이렇게 종 모양의 그래프이고 정 가운데가 65라고. 변수는 x. 네? 그래서 나는 이 그래프의 넓이를 구하면 그게 확률이야. 그렇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67보다 작은 확률을 구하. 67보다 작은 확률. 이 넓이를 구할. 오케이? 근데 나는 이 넓이를 구하는 게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표준화,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꿀 거야. 변수가 지시고 정 가운데가 정확히 0인 그래프로 고치고. 룰이 뭐냐? 짓은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야. 지금 시그마가 얼마나? 여기 뒤에 있는 게 시그마는 4분의 m이 얼마야? 이게 m이라고. 65. 정규분포 n이 m 시그마 제곱이야. 그래프를 그릴 때 필요한 것 두 개가 평균과 분단. 알았죠? 그러니까 65는 당연히 65 빼기 65니까 0이 되고 67은 여기다가 대입하면 67 마이너스 65 나누기 2니까 0.5로 이렇게 바뀌지요. 그래서 요 밑에 거의 넓이를 하면 되는데 요 절반의 넓이는 항상 0.5야. 밀도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오케이? 그 다음 요 파란색 0부터 0.5까지의 넓이는 요 표에 의해서 0.192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 0.692로가 되겠지. 아, 어렵지 않지? 오히려 더 좋지, 넓이 구하는 게. 맞아요. 그다음 이번에는 61보다 크고 71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 그러면 여기서 대입하는 거지.
60일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으면 여기다 60일을 대입하면 60일에서 65를 뺀 다음에 4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 맞아. 이렇게 하면 돼. 이거에서 이거 뺀 다음에 이거에서 이거 뺀 다음에 나누기 4. 이거에서 이거 뺀 다음에 나누기 4하면 얼마냐? 6을 4로 나누니까 2분의 3. 1.5. 맞아. 다시 60일은 표준 정규 분포 마이너스 1에 대응하고 70일은 표준 정규 분포 1.5에 대응한다. 됐지요? 이게 둘러싸인 넓이가 확률인데 0부터 1.5까지는 0.433. 얘는 어떻게 할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맞아. 얘는 대칭이니까 0부터 1까지의 넓이나 0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넓이나 똑같다. 0.3414 대칭이니까. 천천히 내 말도 안 해. 대칭이니까. 그래서 둘이 더하니까 0.7745가 되겠지. 맞아. 그다음 73보다 큰 확률. 73은 뭐가 되겠냐? 73에서 65 빼면 8이고 8 나누기 4니까 2가 되겠지? 2보다 큰 확률. 그러면 전체의 절반 0.5에서 0부터 2까지의 확률 0.477을 빼면 되겠지? 맞아. 선생님 그림 안 그래도 할 수 있겠지?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이게 제일 기본이야. 통계의 가장 중요한 기본 계산이 이거예요. 그래서 대표용 45번 밑에 있는 거 그림 그려서 풀어보세요. 그 밑에 있는 거 대표는 풀어보세요. 제일 기본이다. 그걸 몇인지? 14일.
알았어? 오늘 했는데 그래? 이거 문제 없는데. 자, 우선은 이거 풀어보고 또 해보자. 똑같은 문제 계속 나오니까. 응? 네. 보자. 어떤 500명의 학생의 키는 평균이 170, 표준 편차가 5cm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167.5 이하인 학생은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구하여라.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니까 정규 분포 170, 표준 편차가 시그마야. 5의 제곱. 정규 분포가 m 시그마 제곱이라고. 기호 정확히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 안 헷갈린다. 자, 그러면 그림이 요 가운데가 17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근데 167.5 이하였으면 얘를 표준 정규 분포로 붙이면 공식이 뭐라고? 짓은 시그마 5야. x 마이너스 m이 170. 공식이 이거라. 맞죠? 그래서 당연히 170은 0으로 갈 거고 167.5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으면 대입해 보면 된다. 167.5 빼기 170 하면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5로 나옵니까? 마이너스 0.5가 되겠다. 맞아. 그래서 2하 1. 그럼 어떻게 한다? 요 절반은 0.5고 0부터 0.5까지 넓이와 같다고. 0.192로. 맞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P, X가 167.5보다 작을 확률은 이거 두 배 더해서 1에서 빼면 된다고. 1 마이너스 0.692로. 오케이? 아니면 0.5에서 0.192로 빼도 돼. 맞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자연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을 조사하면은 반드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 있어. 알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의 평균과 분산을 알면 확률을 구할 수 있다. 다음 1번. 어느 회사에서 350명의 신입사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입사 시험을 실시하였다. 응시자 5,000명. 성적의 평균이 630점, 표준 편차가 70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시오. 거꾸로 이런 일은 없지. 그냥 점수로 줄 세우면 되는데 이런 일은 없는데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보자. 지금 평균이 630, 표준 편차가 70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래. 최저 점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평균보다는 높겠지? 이게 x인데 x가 점수잖아. 그러니까 단위가 통일되어 있으니까 최저 점수는 630보다 높아야겠지. 그걸 C라고 하자, P트라이. 알았죠? 그러면 C보다 큰 확률을 만일에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거고. 이게 합격할 확률인 거잖아. C보다 커야 합격이니까. 합격할 확률이 얼마야?
5천분의 350. 그지? 자, 만분의 7, 700. 그지? 0.07. 맞아요. 느낌이 혹시? 음. 그러니까 얘를 표준 정규 분포로 고쳐. 어쨌든 고칠 거 아니야. 그럼 630이 0이 되고 C가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 1.5로 바뀌어야 여기가 0.07이 돼. 맞아요. 그러니까 C랑 1.5랑 대응해야겠지. 둘이 뭐라고? B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70으로 나눈 게 1.5에 대응해야 돼. 그렇지? 얼마냐? 105인가? 그러니까 C는 730. 그래서 왜 지금 이거 하는데 지금 솔직히 조금 부담 어렵진 않지? 왜 안 어려워서 파악이 봐. 원래 처음에 뭐였느냐? 얘 가르쳐주고 얘 가르쳐준 다음에 확률을 구하여 했지. 이제 거꾸로 확률을 가르쳐주고 얘를 구하라잖아. 어떤 공식을 가르쳐주고 그 공식의 숫자를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를 제일 처음 해. 그 다음에 거꾸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하는 거예요. A이면 B이다라는 문제가 있으면 거꾸로 B이면 A이다를 구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데 거꾸로 하면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얘는 방정식이 돼봤자 몇 차 방정식이냐? 1차 방정식이지.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는 거야. 오케이? 단순하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확률이 지수식이야. 그럼 지수식을 거꾸로 하려면 로그식 같은 걸 이용해서 계산해야 돼. 방정식을 풀려면 지수 방정식을 풀어야 돼. 그러면 어려워질 수 있지. 오케이? 그런데 얘는 확률은 1차식이다 보니까 어려워질 포인트가 별로 없어. 몇 차라고? 1차야. 그래서 차수가 이게 지수식인지 로그식인지가 중요해. 확통은 그런 의미로 계산은 쉽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돼. 확통 문제가 쉽다가 초등학교 문제도 어렵게 내면 선생님도 그걸 꼭 명심하고 있어요. 알았지? 어쨌든 기본 계산 자체는 쉽다. 그 다음 개념 45 별표 핵심이다 핵심.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사이의 관계. 오늘 2개 배웠어. 이항 분포가 뭐라고? 이산에서 특별히 독립시행을 따라 이항 연속해서 특별히 종 모양의 그래프야 정규 분포. 요 이산과 정규 분포도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배우.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 이산을 따르는데 시행 횟수가 충분히 많으면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와 똑같다. 오케이? 일반적으로 충분히 크다는 거는 MP가 기대값이잖아. 기대값이 5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잘 보자. 핵심 문제는 한 개의 주사위를 400,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450회 던진다. 주차나 주사위 던지는 거 무슨 시행이라고? 독립시행이라고.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는 거 3의 눈이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고 3번 나올 수도 있고 최대 450번 나올 수 있고 그치? 또 1번과 2 사이에 1번과 2번 사이에 1.5 이런 거 그치? 그러니까 2산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산이고 and 독립시행이니까 확률 질량함수 굳이 필요 없고 확률 분포표 굳이 필요 없다고. 못 구한다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항분포로 간단하게 나타나면 450,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6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냥 둘이 곱하면 된다. 맞아. 얼마입니까? 10. 표준 편차는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고 150에 3분의 1을 곱하면 되지? 표준 편차는 10. 평균적으로 3의 배수가 150회 정도 나오고 어? 편차가 보통 10개쯤 된다. 너도 450회 던지고 너도 450회 던지고 선생님도 450회 던졌는데 너는 3의 배수가 뭐 144회 너는 3의 배수가 151회 선생님은 3의 배수가 158회 이 정도 나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0원저리에서 주로 물론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어.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쉽잖아. 그런데 어머? 뭐라고요? 이거를 구하래. 이거 봐라. P 140, P 141. 이걸 다 구해서 더하라는 거 아니야. 물론 이항분포는 뭐만 알면 얘네 둘만 알면 구할 수는 있지. 하승아, 이게 몇이야?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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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각났어. 그치? 아니 이것도 씨 계산기가 터질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많이 한다고? 그치? 짜증나잖아. 그래서 못 구한다는 건 아닌데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평균이 MP가 150이야. 그러면 충분히 큰 거야. 그래서 얘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 평균이 몇이라고? 150. 표준 편차가 몇이라고? 여기서 문제를 풀면 돼. 근사적으로.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된다? 이제 표준 정규 분포 가운데가 150인데 5보다 커? 140보다 크고 175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면 되겠다. 알았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항 분포에서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정규 분포라고 생각하고 확률을 구할 수 있겠다. 알겠어요? 그러면 얘를 표준 정규 분포로 고치려면 0, 175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이거에서 이거를 빼. 그럼 25지? 그거를 10으로 나누라고. 2.5. 너 이거 암산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거 암산하는 표시 있다니까? 140에서 150을 빼. 마이너스 12지. 10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 0부터 2.5까지는 얼마? 0.4938. 0부터 1까지는 얼마? 0.3413. 쉽지? 끝. 아마 다음 시간에 원래는 1시간만 해도